인턴이 참 재미없더라고요. 인턴이? 네. 컨설팅도 재밌어 보니까 컨설팅도 인턴 해보고 외국계 대기업에도 가보고 5년 만에 80배가 급증하셨다고 합니다. 캐시플로우가 괜찮으면 굳이 투자를 받아야 되는 왜냐면 저희는 100% 재택근무예요. 100% 재택근무? 네네. 전 세계 모든 업무들이 필요했던 지점이었던 거예요. 코니바이엘린의 이민랑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앤리치 코너 속의 코너 1과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많이 힘드셨는지 잠은 좀 푹 자세요. 7시간 거의 그 현대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꼭 지키시는. 네, 맞아요. 12시부터 7시 네. 반 정도까지 주무시고 지금 자녀분들이 실례지만 나이가 3살, 7살. 3살, 7살? 네. 그러면 7살 친구는 지금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유치원 다니죠. 유치원 마지막 나이 아닌가요? 맞아요. 그거 펜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그거 색깔로 써야 돼. 지훈아, 이거 하자. 뭐야? 이거 너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생겼는지 글로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생겼네? 밥 먹자. 아우. 24도? 공이 엄청 잘 먹거든요. 지연이도. 와, 근데 엉덩이 붙인 거는 형님이 1등이다. 대답은 지현이가 1등이다. 이거 껄끄러운 거 아니야. 이거 봐, 부드러워. 이거 봐. 아이고, 부드러워. 부드럽지?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다 파라. 바지는 파란색이야. 잠깐만 친구들 이리 와봐. 자 지영아 이리 와봐. 학교 가봐. 싫어? 엄마 차지. 자 뒤돌아서 딱 보게. 옳지. 너무 잘한다 지연아. 우리 자녀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는 그날까지 열심히 이제 곧 한 중학생만 딱 올라가면 좋습니다. 다른 인연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자 어찌됐든 육아 아주 등원시키시고 이때 이제 재택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맞아요. 재택근무로. 그러면 재택근무 하실 때는 또 같은 공간엔 당연히 안 있을 것 같고 네. 따로 방에 또 있거나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사실 재택근무라는 게 사실 대중들의 좀 선입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갑자기 좀 딴짓할 수도 있고 관리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아직도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쵸. 재택근무하면 놀지 않냐.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은 없고요. 네, 왜냐하면 어떤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는 편이에요. 미리 정합니까? 한 달에 스케줄도 있고 일주일 안에 뭐 네. 월화수는 뭘 하고 목금은 뭘 하고 근데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든 그건 그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 일만 완수를 명확히 한다면? 맞아요. 그럼 그 데드라인에 그 직원분이 그 임무를 완료하지 못했다. 네. 그럼 뭐 you're fired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요, 좀 기회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의 키는 뭐냐면 네. 그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의 연차가 되게 많으세요. 연차가? 네, 저희가 평균 한 10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입사하신 분들이? 네. 저희는 신입을 네. 뽑기가 좀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 재택근무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 딱 두고 뭔가를 알려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경력이 꽤 있으신 분들이 조인을 하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보통 일반 회사에서는 한 팀장급 정도 되세요. 그렇죠. 네, 10년 정도 되시면 7년 이상 되면 이제 그러면 뭐 언제까지 무슨 일을 완수합시다라고 하면 그 일을 어느 정도로 해야 공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일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신기하다. 여기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의 월급 이런 것이 재택근무가 통상화 안 돼 있는 다른 기업과 유사합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완전 똑같죠. 완전 똑같이? 네. 재택근무라도? 그러니까 어디서 일하는지만 달라진 거지 그 사람의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받으시던 연봉을 바탕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제 조인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 재택근무니까 70%에 하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거죠?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코니바이에린만의 특별한 복지 혜택이란 100% 재택근무인 것 같습니다. 제 생활에 맞게 업무 시간을 조절하면서 업무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때문에 제가 집에서도 일하고 육아를 같이 병행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근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재택근무가 근데 굉장히 어려운 형태예요. 요즘은 재택근무가 되게 많이 보편화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2017년부터 재택근무 100%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 완전 이전부터. 완전 이전부터. 근데 그러다 보니 재택근무라는 형태가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 그쵸. 재택근무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딱 해봤는데 네. 막 일과 삶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쵸. 아침에 일을 시작했는데 저녁에 창문을 보니까 막 깜깜해져 있고 네네네. 갑자기 우울해지고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계속 실제로. 또 혼자니까. 네. 네. 내가 하루의 루틴을 어떻게 짜야 이 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지를 네. 본인이 알기까지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점심은 나가서 먹는다. 산책은 3시에서 4시에서 한다. 뭔가 이런 본인만의 루틴이 없으면 재택근무는 지옥이 되기 쉽거든요. 재택근무에 맞는 또 성향이 또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예. 전화로 일을 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예. 저희랑은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버벌 커뮤니케이션이고 버벌 텍스트 커뮤니케이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버벌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현장형이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세요. 오히려 모든 그럴 걸 수 다 텍스트로 남겨야 된다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남편이 같이 재택근무하는 날들이 많이 있었는데 옆에서 지켜보더니 출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훨씬 더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해야 되고 일을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 게 재택근무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일반 근무 환경보다는 훨씬 더 강도 높고 인테리스 있게 일을 해야 되는 건 역시 재택근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안 맞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도 되게 많이 드려요. 뭐 주기적으로 외출을 하세요. 예. 네, 그다음에 저희가 커피 프로그램이 있어요. 커피 프로그램? 그러니까 재택근무니까 네. 일부러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의 커피는 그냥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요. 하루에 한 잔? 네, 본인 집 주변에 네. 괜찮은 일하기 좋은 카페에 노트북을 들고 가요. 그러면 거기서 거기서 커피를 키는 마시고, 거예요? 근데 그 커피 한 잔은 커피 회사가 사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본인의 그 집 주변에 있는 카페들을 네. 투어할 수 있는 거죠. 근무 시간 안에. 그런 생각을 지금 할 나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집에서 계속 일을 하시니까 우리 엄마는 왜 계속 집에만 있지?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그런 생각을 할 나이대가 이제 오지 않을까요? 7살이면 충분히 친구들. 해요. 그래요? 네. 뭐 언제 나가? 뭐 이런 말 집에 뭐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네. 엄마 아빠는 일을 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네. 아이한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일을 해. 근데 그 일을 할 때는 어떤 방에 들어가서 일을 해. 공간이 네, 있어. 그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예. 너희들을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내줄 수 있고 맛있는 걸 사줄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요. 너 지금 먹는 게 네. 내가 이 방에서 일해서 하는 거야? 맞아요. 아이한테? 네. 그래서 아이가 어쨌든 뭐 갖고 싶으면 엄마 일 좀 해.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진짜요? 왜 이 시간을 여기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하려고 하고요. 저기서 뭐 하지?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희 아이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개념은 아는데 다른 부모들이 나가서 일한다라는 개념을 몰라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저를 꾸미기 위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 씻고 화장하고 뭐 혹은 뭐 이동하고 이런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출퇴근이 뭐 10초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화장을. 화장 이게 계속 나가면 맨날 화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과상의 상황을 우리 자녀분들과 많이 공유를 한다. 네. 신기합니다. 저희가 또 간단 얕은 코너가 하나 있는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밸런스 게임. 하나를 좀 선택하셔서 어느 정도 근거를 좀 끼워 맞추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하루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남편과의 데이트, 아이들과의 데이트. 하나, 둘, 셋. 남편과의 데이트. 뭐 지금 회사에 어떤 뭐 지분이 반반이라서. 네? 지분이? 예. 약간 좀 그런 경제적인 이유? 혹은 전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육아맘이 되면 항상 아이가 먼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편을 제일 먼저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 오히려. 네. 근데 남편이 가끔 이야기를 해요. 네. 나는 너랑 노는 게 재밌어서 결혼을 했다. 네, 뭔가 너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 네. 나에겐 즐거워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야, 이게 뭔가 전 좀 약간 좀 로맨틱하게 느껴지네. 놀기는 좀 다른 영역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술도 마시고. 아, 술을 많이 좋아하시나 네. 봐요. 네.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네. 피곤하고 오히려 씻어주는? 피곤함을 씻어주는 잠. 어차피 자니까. 네, 네. 아, 이게 좀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느 게 더 힘드나요? 육아, 일. 하나, 둘, 셋. 육아. 아, 육아의 고충. 야, 이거 제가 네. 한 7년 정도 뒤에 다시 느껴보고 그때 다시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은 답이 있고요. 육아는 정답이 없어요. 육아는 정답이 없다. 그래서 힘들어요. 목표도 있고 어떻게 끝내야 정답에 가까워지는지가 딱 나와 있어요. 근데 네. 육아는 밤마다 네. 이불킥을 하면서 막 반성을 하고 내가 이렇게 오늘 하는 게 왜 화를 맞았나? 냈지? 네, 내가 왜 오늘 화를 냈지? 이럴 때 아이한테 한 번 더 물어볼 걸. 뭐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네. 육아는 정말 평생의 과업이잖아요. 네. 근데 일은 네. 딱 내가 하면 끝, 하면 끝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사실. 야, 오늘 이 촬영 끝나 엄마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야겠네요. 그래, 진짜 어렸을 때 굉장히 까불댔을 것 같은데 큰일입니다. 네. 자, 마지막, 창업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능력, 경험. 하나, 둘, 셋. 경험. 경험. 이게 비슷한 질문들이 좀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경험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자신이 걸어온 길은 선택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선택이 이끌어서 저에게 온 결과들이 있거든요. 네. 그 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업 육아를 하면서 땅바닥을 막 치면서 아, 왜 이런 아기띠가 없지? 라고 느꼈던 그 느낌이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맞습니다. 만들었고 첫째를 낳고 막 목디스크가 터지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네.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 분들을 고용하면 돼요. 네. 근데 그 경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기 바꿀 수 때문에 없으니까. 네. 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우대사항에 예. 육아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사항으로. 아, 우대사항으로요? 네, 네. 고객을 잘 아는 분들이 사실은 모든 걸 잘 할 수 있거든요. 네. 책임감과 그리고 일의 업무의 자율성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역량을 1에서 100이 아닌 1에서 1000만까지도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회사가 성장을 할 때 구성원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개인이 또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또 되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런 것도 해보자 저런 것도 해보자 그러니까 정말 시도를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회사가 성장을 못하면 네. 이런 거 하지 말자 저런 거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네. 저는 되게 신나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려면 회사가 되게 좋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려면 회사가 기본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워킹맘, 워킹데디 분들께 어떤 말을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저희 제품에도 써놨어요. 제품에 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육아맘 육아빠에게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실 이게 되게 대단한 말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메시지를 보고 막 감동받았다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는 그 과정은 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네. 너무나 당연하게 치부되어 온 그냥 그런 돌봄 노동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그쵸, 키웠는데 그쵸. 우리 할머니도 키웠는데 네. 우리 할머니도 아기 다 낳아서 이거 당연히 살기도 힘들어야 하는데 돼. 네. 아니 근데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 힘든 걸 몰라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몰라준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기를 낳고 기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좀 치부하는. 네, 뭐 그렇게 힘들어? 뭐 그렇게 괴로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돌봄 예. 노동을 네. 지금 내가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아기가 아프다는 말은 엄마 네. 아빠가 잠을 못 잤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이 육아에 대한 공감이 사회적으로 저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라도 그냥 네. 당신 너무 수고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네. 생각을 늘 해요. 마치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저희가 남겨두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대표님들이 싫어하는 네. 이런 질문인데 본인 영앤리치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섭외가 왔을 때 예. 처음에 제목만 듣고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이게 나랑 안 맞을 것 같다. 네, 저는 영화제도 리치하지도 않으니까 이건 섭외가 잘못됐다 해서 안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근데 사실 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상대적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떤 분에 비해서는 제가 영한 것일 수도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리치에는 사실 풍요롭다라는 뜻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시간을 쓰면서 네.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리치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KBS까지 오셔가지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미랑 대표님과 우리 포니바이엘님 많은 응원, 그리고 미미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